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대구 북구갑 권한희 의원입니다. 현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 있고요. 당 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오늘 대구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인 인지 ICT 융합 산업의 발전을 위해 마련된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강길부 위원장님께 더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회 상황이 원만하지 않고 그런 와중에 내일 저희들이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의원님들이 오늘은 지역구 활동이나 이렇게 이제 내일 본회의를 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느라고 국회에 많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세미나 준비를 하느라고 노력을 기울여 주신 우리 인지과학산업협회 장병탁 회장님 또 부회장님 우리 강양구 교수님 등 많은 분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발제를 맡아주신 우리 삼성전자 김지희 상무님 또 대경 첨단의료산업진흥센터 이상일 센터장님 SKT의 박명순 원장님 그리고 열띤 토론에 참여해 주실 패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과학기술과 ICT를 핵심으로 한 기술과 산업의 융합은 미래 사회의 먹거리를 비롯하여 의료, 에너지,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인지기술과 ICT 융합은 지능형 로봇 개발의 필수적인 융합기술로서 산업 전 분야에 다양하게 응용되어 사용될 만큼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BM은 향후 5년 내에 컴퓨터가 인간의 오감을 인식하고 이를 정보로 저장하여 활용하는 단계까지 기술이 발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미 미국 내 특허 중 오감 인식 관련 특허 출원 비중은 10%를 넘을 만큼 인지기술과 ICT 융합 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이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인지 ICT 융합 산업은 정책적 지원과 소통 부족으로 인해서 현재 협업 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지 ICT 융합 산업 성과가 결실을 맺고 세계 시장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계획과 산학년 간의 유기적인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에 오늘 창립하는 인지과학산업협회가 산학연 협력을 통해서 인지 ICT 융합 산업의 기술 개발과 발전을 도모하고 또 창조경제 활성화의 한 축을 이룰 수 있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성장해 가는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더불어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지혜를 모으는 오늘 세미나가 우리나라 인지 ICT 융합 산업 발전을 위한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 저 또한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으로서 인지 ICT 융합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적 지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우리 또 바쁘신데 정말 바쁘신데 우리 강길부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저희 축사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길부 의원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울산 울주 출신의 강길부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권은희 의원님 오늘 이 주최하시는데 우리 미래위원회에서 바로 제 옆자리에 있습니다. 저는 뭐 과학 분야 출신 전공을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면은 항상 권 의원인데 물어봐야 될 행편인데 이제 제가 여기에 조금 관심을 갖는 것은 제가 울산의 국립대를 이제 유치를 하면서
그게 이제 정부에서 조정해가지고 과학기술적으로 이렇게 되다 보니 오늘날 유니스트가 탄생이 됐는데 대통령 선거 공약으로 뭘가 있느냐면은 산재모병원을 짓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얘기를 이래 들어보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인지과학산업협회에서 하는 이런 일들하고도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되고 또 산재 환자가 생겼을 때 이를 치료하는 방법 중에 이제까지의 이 산재 환자들에 대한 치료가 이 산재병원의 의료 수준이 높지 않고 그저 민간 병원의 입원 수준이 되다 보니까 이것을 좀 첨단화해서 빨리 치료를 시켜서 현장에 복귀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노동부의 하나의 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인지산업 이런 것하고 로봇, 의료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협회, 인지과학산업협회의 창립도 축하드리고 또 기념 세미나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우리가 과학기술 개발하고 또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좋은 말씀 감사 말씀드리고요. 이 행사가 있기까지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었던 정가변 국회 부의장님께서 오셨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창립식 및 기념 세미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권은희 의원님과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이상국 교수님을 비롯한 각계 전문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는 ITU가 전 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ICT 발전 지수에서 2010년 이후 4년째 연속으로 1위를 지켜오고 있는 ICT 강국입니다. 하지만 선진국들은 이미 미래 먹거리를 찾아 새로운 첨단 기술 개발에 들어갔고 후발국들의 추격이 매서울 만큼 우리는 현재만 머물러 있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특히 중국은 막강한 내수 시장을 기반으로 ICT 시장 규모가 우리나라의 자그마치 5배를 넘어섰고 대규모 연구개발 투자로 일부 기술 분야는 심지어 우리를 추월했다고들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간 수준의 지능을 구현하는 인지 ICT 융합산업은 인류의 삶을 혁신적으로 발전시킬 새로운 시장이라는 것에 주목해야만 합니다. 우리나라도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ICT 융합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창립하는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가 ICT 창조산업의 컨트롤 타워로서 창조경제의 발판을 마련하고 국가발전 제도약의 큰 걸음을 내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저 역시 국회 부의장으로서 우리나라 인지과학 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 정책적 차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간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국회 부의장님께서 너무나 이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것 같고 정말 좋은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정말 또 이 바쁘신 와중에 또 이 행사를 축하하시러 또 한 분이 도착하셨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의 그 류성걸 의원님께서 오셨는데 단장에 나오셔가지고 축사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류성걸 의원님을 단상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부에서 한 32년간 있었는데 그때 지금도 생각해 보니까 아주 기억에 남는 보직이 이 R&D 예산을 편성을 했던 그때였던 것입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6T라 해서 IT, BT, NT, CT, ST, ET 6T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6개 6T에 관련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이 되었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ICT라는 것도 ICT의 한 분야이고 이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금 이 창조 경제의 커다란 발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바로 이 ICT 쪽입니다. 물론 다른 R&D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 인지 ICT는 말하여 앞으로 사람과 로봇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정도로 발전할 분야이고 또 지금 현재 그런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우리 이 창립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창립 선포식하고 기념 세미나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나라 그 R&D 예산이 금년도에 17조 8천억에서 내년도에 18조 8천억 수준으로 세계에서도 거의 탑 수준입니다. GDP 대비도 마찬가지고 또 예산 대비는 1입니다.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을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인재 양성과 기술 개발이 좀 활발히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다 함께 뜻을 합치고 또 관련된 분야의 연구가 계속된다면 우리나라의 ICT, 우리나라의 R&D, 우리나라의 과학 발전, 더 나아가서는 창조 경제, 더욱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의 국민 행복 시대가 열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창립 선포식과 기념 세미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 창립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준비해 주신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장병탁 그 회장님을 대신해 가지고 이상국 수석 부회장님께서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이상국 부회장님을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는 이상국입니다. 앞에서 의원님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저희가 하나만 약속하고 저희 환영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저희 협회가 산학연관이 공통으로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향후 저희 ICT 융합의 발전에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최선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저희 사단법 인지과학산업협회의 그 추진 전략 및 향후 그 방향 보고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저희가 그 금년 5월 29일 날 저희가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협회의 승인을 받고 6월 9일 날 저희가 현판식도 했습니다. 그리고 7월 초에 저희가 1차 세미나가 이루어진 상황이고 향후 저희가 그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ICT 관련 분야의 산학연관이 협력해가지고 다양한 R&D 사업이라든가 핵심 기술 연구 그리고 회원사 간의 유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오늘 총 그 4분의 세미나가 발제자 계십니다. 사단법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의 수석부회장 이상국 교수님의 인지 ICT 패러다임 시프트를 통한 신생태계 창조라고 하는 분야의 기조연설이 있고 그 이후에 삼성전자 김지희 상무님의 ICT 융합 빅데이터 오퍼튜니티 인 티칭 앤 러닝이라는 분야에도 있고요. 그리고 대구 경북 청담의료산업진흥재단의
이상일 센터장님의 IT 기반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 추진 전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T 성장기술원의 박명순 원장님께서 인지 ICT 산업 전망 데이터 인텔리전스를 중심으로 하는 분야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조 연설자이신 사회모범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수석 부회장이시면서 카톨릭대학교 미디어 학부의 교수님이신 이상국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회 수석 부회장 이상국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휴먼 ICT 생태계 구축과 저희 인지과학 산업과의 어떤 역할 관계가 있는지를 아주 짧게 한 5분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벌써 많은 정보를 들으신 것처럼 저희 인지 ICT 분야가 과연 저희 그 인지 ICT나 또 융합 관계에 대해서 어떤 그 역할, 또 패러다임이 있는지, 어떤 패러다임 시프트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마 많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의 그 최종 파이널 골이라고 할까요? 최종 목표는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우리의 인간을 이해하고 우리를 도와주면서 진정한 인간의 동반자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은 인간을 닮은 기술을 잘 개발해야 될 거라는 그런 생각에 저희가 인지 ICT 패러다임 시프트란 말로다가 저희 자료의 첫 장을 이렇게 메꿔놨고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저희 기술의 정의나 또는 의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술 자체가 스스로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을 도와주고 스스로 판단해서 명령이 내리기 전에도 오히려 창의적인 결정과 주변 상황을 이해하면서 진정으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려고 시작한 기술이 인지 ICT 기술이라고 정의한 바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 인지 ICT 관련돼서 왜 그런 기술이 중요한가는 저희가 저희가 뭐 미래 ICT라든가 또 인지 ICT 이런 것들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인간의 지능 또는 인간의 삶과 이어지는 그러한 영화라든가 또 공상과학 어떤 시나리오라든가 이런 데서 우리가 많이 본 바와 같이 상당히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트너 그룹이라든가 구글, 나사, 다르파 또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과 같은 많은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그 인지 ICT 연구에 관한 그 연구 R&D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와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대규모 투자라든가 또는 그쪽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거는 저희가 그 가트너에서 매년 이머징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하이프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희 인지 ICT 분야하고 타 산업 분야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 주로 보시면 이 하이프 사이클에 이노베이션 트리거 분야 쪽에 보면 저희가 향후 5년에서 10년 또는 15년까지 저희 미래에 도래할 기술들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요. 이쪽 분야하고 저희 인지 ICT 기술 분야하고는 상당히 큰 관계의 끈을 갖고 있고 그 관계의 끈이 저희 인지 ICT 핵심 역량 기술을 잘 개발해서 이 기술을 이렇게 캐즘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산업화 쪽으로 바로 이렇게 이어가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교량 역할 정도를 인지 ICT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시장 분야 전망 자료를 만들어 봤습니다. 저희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저희의 목표를 단계별로 말씀드린 다음에 저희 발표 자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 협회는 오늘 창립 선포식 및 기념 세미나를 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저희 목표는 회원사 2,000개, R&D 규모 1,000억 그렇게 해서 저희 나라의 산업 가치가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 그러한 목표를 가지고 글로벌 리딩 연구 클러스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연구 클러스터로부터 앞에 말씀드린 패러다임 쉬프트가 가능한 인지 ICT 산업을 선도하는 그런 협회로 가려고 하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세운 단계 1에서 단계 3까지의 저희 목표는 처음에는 인지 ICT 연구 저변을 확대하고요. 향후 핵심 기술이 무엇이고 또한 신규 블루오션이 어디에 있는지를 밝혀내면서 최종적으로 3단계에서는 저희가 글로벌리 인지 ICT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을 저희 협회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어지는 자리에 보시면 저희 협회가 어떠한 에코시스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건지, 그 다음에 저희가
단기간에 잡아놓은 비즈니스 모델이 뭔지에 대해서는 지금 배포하여 전해드린 자료를 살펴보시도록 하시고요. 저희 협회 그 기념 세미나에서 기조 연수를 이 정도로 마칠까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석 부회장님께서 간략하게 저희 인지과학산업협회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그 세미나 도중에 우리 또 민병주 의원님께서 왔다가 가셨습니다. 갔다가 바쁘신 관계로 가셨고, 다음 세미나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발표자는 그 삼성전자의 김지 상무님이십니다. 인지 ICT 융합, 빅데이터 opportunities in teaching and learn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제 백그라운드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제가 계속 일해왔던 곳은 이제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한 15년 정도 인공지능 분야에서 계속 연구를 해왔거든요. 미국의 남가주 대학 USC라고 하는 유니버시티 서던 캘리포니아에서 일해왔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KT에 와서 뭐 관련된 연구를 했고, 지금 10월 달부터 제가 사실은 삼성전자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인지과학이 사실 인공지능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분야인데, 그쪽을 보면서 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교육 쪽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많은 산업적인 또는 교육적인 또는 사회적인 그 임팩트 있는 프로젝트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제 생각하고 있는 교실에서의 교육이 이제 학생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뭐 아이패드니 뭐 여러 가지 기기를 많이 사용하면서 실제로는 그 얼굴 보고 하는 교육보다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온라인 사용 여러 가지 그 어플리케이션 사용하는 그런 행동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북도 그런 종류의 하나이고, 또 온라인에 뭐 인강이라고 그러죠. 인터넷 강좌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새로 나오는 용어들도 많아졌어요. 뭐 소셜 러닝, 이래서 혼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한 사람이 자기 그냥 강의 듣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그룹 베이스드 러닝을 한다. 내용들이 이제 떠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게임 같은 것도 교육적인 게임들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몇 가지 이제 좀 이렇게 사실 신조어는 아니지만 이제 알아두면 좋을 만한 말들이 있는데, 이제 LMS,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교실에 있는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ICT 기술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컨셉으로 나온 프로덕트들이 많은데, 무드나 뭐 블랙보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무드 같은 경우는 풀리 오픈 소스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나올 수가 있고, 이 트렌드는 현재 이렇게 그 이어 바이 이어로 보시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LMS 시스템들을 온라인 인터넷 상에서 언급을 했는지를, 그러니까 서치를 통해서 구글 서치 트렌드를 보면은 뭐 10배가 아니라 20배, 30배, 그 2005년부터 2013년만 보더라도 그 증가하는 속도가 엄청나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사용되는 그 시스템, 실제로 제 아들도 이제 이걸 쓰고 있는데, 그 나비안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뭐냐 하면은 자기의 그 커리어를 지금 벌써 중학생, 뭐 초등학생 때부터 내가 커서 뭐가 될 것인가, 내가 무슨 바이오 엔지니어가 될 것인가, 아니면은 뭐 의사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글을 쓰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런 자기 커리어 골을 시작으로 해서, 그러려면 이런 사람이 되려면 내가 어떤 과목을 들어서 어떤 학점을 들어야 되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 전해 또는 전전해에 있던 학생들의 분포, 그리고 그 커리어를 따라갔던 사람들의
그 학점들 이런 분포를 봄으로 해서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여기 이제 뭐 그래프가 복잡하게 보긴 하지만은 자기 학점하고 고등학교 때 학점하고 그 시험 성적들 뭐 SAT는 이런 걸 보고 내가 지금 이 녹색 그룹에 들어가는지 녹색 그룹은 합격한 그룹 또는 빨간색 그룹에 들어가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게 해주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를 나의 커리어 골에 맞춰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사실 그 데이터 드리븐 시스템들이거든요. 오늘 토픽도 사실 그런 얘기 패널이 있을 거로 기대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미래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뜨는 말들이 이제 신문상에 또 한국에도 많이 나오죠. MOOC, MOOC이라는 컨셉. 이게 이제 클래스룸 보통 인터넷 강좌도 뭐 많아봤자 100명, 200명, 300명인데 이제는 몇만 명씩도 같은 강좌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뭐 코세라, 스탠포드니 뭐 MIT니 이런 데서 많은 것을 이제 트라이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미싱도 하지만 문제도 많지만 이제 이 트렌드를 보면은 모바일 러닝 그냥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모바일 러닝에서 이 MOOC에 대한 언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교육에 대한 그 행태가 많이 달라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다시 말씀.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지과학이나 인공지능의 연구를 통해서 좀 더 학생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또는 부모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선생님들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많은 그 프로젝트 토픽으로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펀딩도 엄청 많이 있고요. 그 미국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플랫폼 여기에 대한 플랫폼 실제로 IT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잘 엮고 분석을 함으로 해서 자 우리 선생님들의 도움을 주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학생들이 실제로 도움 필요한 그 과목뿐만 아니라 토픽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애들이 어떤 문제를 제일 못하기 때문에 다음에는 어떤 형태로 내일 어떤 형태로 도와줘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프레임워크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제일 이제 떠오르는 거는 보통 우리 선생님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까지 누가 어떤 문제 어떻게 힘들어하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플랫폼들이 나오면은 그 학기가 끝나기 전에 첫째 주, 둘째 주 되면서 벌써 우리가 이 학생이 어떤 형태로 도움이 필요한지를 컴퓨터가 알아내서 그 정보를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 학생을 어떻게 하면 F가 아니라 적어도 C 스튜던트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챌린지들이 생기고 이게 데이터가 많아지면서 저희가 보기 좋다. 이제 사람들이 너무 몰랐던 걸 이제 알게 됐지만 또 알게 된 내용을 가지고 실제로 활용을 하려면 그게 새로운 챌린지가 됩니다. 특히 더 이제 제일 힘든 내용이 뭐냐면은 선생님들은 또 자신들이 가르치던 스타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IT의 기술을 자기의 클래스룸에 도입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제일 사실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들이 이제 인지과학 학회에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는 사실 뭐 디테일한 거니까 사실 제가 좀 스킵하고 싶은데 이제 제가 만든 그 시스템 중에 하나가 교사들로 하여금 교사들의 대시보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할 때 대시보드 이렇게 보시면서 운전하듯이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에 대한 대시보드를 갖고 있는 거 언제나 누가 문제를 갖고 있고 스피드가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리고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이제 만들었는데 미국의 NSF의 그 도움을 받아서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토픽에 어떤 문제가 제일 많이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것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제 아웃룩을 보면은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뭘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한 주, 두 주만 돼도 벌써
이 학생들이 뭐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 또는 내가 부모로서 얘가 뭐 잘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뭘 못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툴. 예, 그 다음에 어댑티브 러닝. 모든 학생들이 같은 형태로 지금 배우고 있는데 각 개별적으로 문제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개개인의 맞춤형 교육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런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알아내서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 피드백을 그냥 오늘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 오늘 이거 해봐 저거 해봐를 꺼내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다른 형태에 대해서 컨티뉴어스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이제 저희 그 산업화 또는 그 사업하신 분들의 그 교육 사업이라고 할까요? 그 이제 디렉션으로 많이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별화하는데 자기의 그 교육 프로덕트들을 차별하는 그 요건 중에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사이클을 보면은 데이터들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데이터를 어떻게 지금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제 쉐어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데이터의 그 관리 문제.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실제 산업화하려면 거기에 그런 기술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투자가 잘 돼서 어떤 임팩이 온다면은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사업의 창출, 이런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져야지만 지금 뭐 교육이 뭐 그냥 어떤 컨셉으로만 있지만 실제로 이게 돌아가서 돈도 벌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돈도 벌고 실제로 저희 사회적인 문제들도 많이 해결을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엮여있는 문제들을 같이, 특히 데이터에 관련 문제들을 많이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드립니다. 좀 더 짧은 시간에 NG ICT 융합 분야, 특히 그 빅데이터를 활용한 티칭 앤 러닝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트렌드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그 대구 경북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의 이상일 센터장님께서 IT 기반 첨단의료기기 개발지원 추진 전략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대구 경북 첨단 의료기기 지원센터의 저 이상일입니다. 오늘 그 한국인지과학산업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준비하신다고 우리 이상 부회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는 우리 그런님께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래 귀한 자리에 저희 기관 소개도 하고 또 의료 산업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IT를 기반으로 하는 첨단 의료기 첨단 의료기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 전략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또는 의료 산업의 생태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 산업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기관 소개하고, 저희들이 사실은 R&D를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R&D에 대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이름은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의료 산업의 이 시장 규모는 세계적 2011년도로 기조를 했을 경우에 한 300조 정도 된다고는 합니다.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시장인데 연평균 7%에서 8% 정도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시장은 한 4조 3천억 정도의 아주 작은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 이후에 평균 8.3%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세계 시장에서 1.2%밖에 차지를 하지 않고 국내 생산 규모도 보시는 것처럼 한 3조 4천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규모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연매출 20억 미만의 기업을 표시를 하고 있지만 조금 더 확대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지금 국내 기업의 의료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기업이 2,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2,600개 중에서 50억 이상 매출을 올리고 있는 기업들이 7.8%, 한 8%도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의 가 우리 의료 산업의 현 주소입니다. 그래서 뒤에도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하여튼 우리나라의 산업 중에서 낙후되어 있는 의료 산업이 굉장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분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시장 규모도 300조 규모이기 때문에, 그리고 연평균 8%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할 경우에 굉장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산업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술력을 보면 자료에서 보시는 것처럼 선진국 주로 미국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산업 품목별로 조금 차이는 있지만 60%에서 70% 수준, 통계적으로 보통 발표를 드릴 때 선진국 대비 60%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의료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 산업 생태계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R&D 투자를 못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의료기기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 집약형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나라가 제조업이 굉장히 강국이고 특히나 더 IT 쪽의 강국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성장의 잠재력이 굉장히 크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R&D 지원을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재력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제조, 아까 말씀드린 IT 기술과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제조 기술이 기반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나 또는 국회에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곁들여서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그 인지 산업에 대한 이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인지 산업에 대한 자료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인지 산업 쪽에는 아직은 기술 개발이 초기 단계에 가 있기는 합니다. 통계 자료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기도 합니다만은 통계적으로 보면 2025년도 되면은 전체 인구의 35%가 고령화 인구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세계 통계에 비하면 우리가 한 2배 정도 높은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인지 쪽에, 특히나 ICT를 동원한 인지 쪽의 기술 개발에 중점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이 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내적 질환에 대한 치료가 인지 쪽에 많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적 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분야에 활발하게 전 세계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이나 영국, 일본 선진국으로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의 투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수석 부회장님께서 통계 숫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쪽에 상당히 선진국들이 시장 선점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국내 같은 경우에는 내 연구원이 신설이 됐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저희 센터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설립 근거는 특별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첨단 의료 산업 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국회에서 제정이 돼서 2009년도에 제정된 이후로 저희들이 기간이 2011년도에 설립돼서 지금 현재 제가 2대 기관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에 보면 2009년부터 2038년도까지 4조 6천원을 투자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희하고 대구하고 이제 오송하고 저희 두 개 기관이 법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대구 쪽에는 IT를 기반으로 한 의료기기 제품을 개발을 하고 오송 쪽에는 BT를 기반으로 의료기기를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전체에 11,000평방미터 정도의 면적을 가지고 지하 2층, 지하 5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조직은 오부 14팀으로 정원은 113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제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때는 보시는 것처럼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을 했다고 한다면 2단계 때는 그 조직을 운영하는 R&D를 시행하는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 주어지는 미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세한 낙후되어 있는 우리 의료 산업을 빨리 일으켜 세워서 성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의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주로 지원하고 있는 분야는 공동 연구를 중소기업과의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2,600개의 우리나라의 기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업 중에서 50억 이상 매출이 8%가 10% 미만인 수준이기 때문에 연구소로 갖고 있는 기업들이 몇 개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기관에서 직접 중소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아이디어만 제시해주면 거기에 대한 직접 연구를 저희들이 직접 그 기업의 아이디어 제시한 기업들과 공동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직접 시제품 제작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이 끝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시험 검사까지 마무리해주는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기관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 지원 분야는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전 분야입니다. 특히나 이제 오늘 논의되고 있는 그 인지 쪽은 이 뇌질환 쪽인데 이쪽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또 장비 개발도 추진을 할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이제 설계 제작 부분인데 저들은 주로 다품종 소량 생산 장비 위주로 업무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 검사 평가까지 마무리하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업무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시험 검사 기능 쪽에는 보시다시피 이제 안전성 평가라든지 신뢰성 평가, 그 다음에 시험 인정까지 모든 분야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이제 전임상 지원 부분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맞춤형 동물 실험 지원까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R&D 사업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조직 내에 1단계 때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산업체 애로 기술이라든지 맞춤형 시작품 제작, 그 다음에 신뢰성 강화를 위한 의료기기 제품 기술 개발의 전체적인 부분을 다 담당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크게 두 트랙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하나는 기반기술 공동연구지원과 하나는 수요지 맞춤형 연구지원 두 가지 트랙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은 국내에서 유일하다면 좀 과장된 표현이 하지만 많은 장비들이 그러니까 세계 최초 장비뿐만 아니고 큰 대형의 장비들이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 10월 달에 완성이 될 겁니다. 이때 우리 권 의원님 모시고 시간이 되시면 꼭 참석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 행사를 아마 저희들이 오픈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이 앞에서 말씀드린 MRI 장비와 같이 연동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마지막으로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센터는 정부가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는 세계에서 유일한 장비도 있고
또 병원에서 활용하고 있는 장비 중에서도 대행 장비나 또는 소행 장비들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R&D에 지원을 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립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홍보가 많이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열심히 홍보를 해서 낙후되어 있는 우리 의료 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